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문재인이 말했는데 문재인이가 바이든하고 회동한다. 그것도 미국이 요청해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을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 없어. 들은 적 없어. 문재인이 사기치는 거야 이러고 얘기나. 얘도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설치죠. 근데 이제 문재인이는 바이든 만나가지고 무슨 뭐 회담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법의 심판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러는 거죠. 나 바이든하고 친해 이런. 바이든하고 친하고 말이야. 내가 북한의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가 친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을 북한에다 연결해 줄게.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만나게 해줬듯이 바이든도 만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이제 사기를 치려고 저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태영호 국민의 짐당 의원이 문재인이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자 이랬잖아요. 태영호가 그 쓰레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문재인이가 눌러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막 국민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김정은 팔아가지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랑 김건희가 치맛바람 안경바람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면서 국민들 눈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바이든이 없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아주 떡댔는데요. 자, 이번에 오면서 바이든이 한국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확장시키겠다. 뭘 확장이야. 축소된 거 원위치지 원위치. 뭘 확장을 뭐래. 문재인이가 왕창 망가뜨려 놓은 한미동맹을 확장하겠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볼 때 바이든이 오는 게 이 바이든이 문재인을 그 미국에서 만나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중국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게 문재인이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에게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도 연장을 거부했고 또 주한 미국 대사도 파견 안 하고 비어있는 자리로 남겨뒀었단 말이에요. 문재인이가 워낙 역겨워서. 그런데 이번에 일본을 가기 전에 한국 먼저 온 거는 뭐 한국을 먼저 온 거는 한국을 뭐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일본보다 한국을 더 높은 지위에서 대우해 주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확인하러 오는 겁니다. 확인하러. 그 윤석열이가 어떤지 또 한국의 상태가 어떤지 그거 보려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특별한 거 오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공급망 얘기. 그 공급망 얘기가 그잖아요. 세계가 지금 보면은 물자가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의 밀이 전 세계로 수출이 안 되니까 지금 밀 가격이 폭등하고 굶는 나라들이 많죠. 스리랑카 같은 경우,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그 밀 그 가격이 폭등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걸 얘기한다. 사실은 이거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원자력 발전 같이 간다.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이가 임기 말 때 원전을 해야 된다고 떠들어댔죠. 그래 놓고서 자, 윤석열이도 공약을 내세웠을 때 자, 한국 원전 재개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수요일 방송에서 그 기사를 제가 알려드렸죠. 원전을 하기는 하는데 2025년부터 하겠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주제로 떠드는 겁니다. 이게. 아무 영양가가 없어. 이게.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것을 하는 거야. 단지 윤석열이가 한미동맹 떠들고 하니까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윤석열이가 어떤지 테스트하러 그냥 들리는 겁니다. 잠깐 들리는 거예요. 큰 의미 없어요. 왜 또 이게 의미가 없냐면은 바이든이 이번에 한국 왔다가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서 하는 그 회담 내용은요, 정말 이거는 막중하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회담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아주 찌질한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2025년 가야 하는 거. 그러니까 저거부터도 이미 미국으로부터 윤석열 정부는 아주 우스운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일본과 무슨 얘기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미일 정상회담 5월 22일 하는데, 자, 일본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보다도 중국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다루어질 거다. 한국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중국이 대만 침공 이것이 공상이 아니다.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이 침공당하게 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서 중국의 침공에 그 대응을 할 거냐. 그 얘기를 이번에는 일본하고 바이든하고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 감축하라. 라는 것도 이제 미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일본은 중국 얘기 다루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다루고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 지정학적인 어떤 그 문제를 다룬다라는 의미죠.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하고 일본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그 주제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중국 문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를 하는데 한국하고는 원자력 발전 굉장히 급이 낮죠. 급이 낮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는 저런 얘기를.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를 할 때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라는 거죠. 일본 신문에서 대만 침공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그럼 일본은 무슨 역할을 맡게 될까를 바이든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 합의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일본의 헌법이 바뀔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해 줘라. 일본이 다시 한번 군사 강국으로 그리고 이 아시아와 전 세계에 이렇게 미국과 손을 잡고 주도적으로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지금 일본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를 다 통틀는 게 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면은 남한, 북한, 중국, 대만 여기는 말이야 일본 니네가 일단 해봐. 이런 역할 분담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급이 달라요. 근데 세계적인 정상회담이고 윤석열과 바이든의 회담은 이거는 뭐 애들 소꿉장난 같은 얘기 아니에요. 소꿉장난. 이게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를. 그냥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을 들리는 것보다 한국을 먼저 들리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일본이 더 중요해, 미국은.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경제 위기가 와서 대한민국에 IMF 같은 그런 또 다른 환란이 오게 되면은요. 지금 일본은 한국을 도와줄까 말까 이거를 할 겁니다. 자, 환율이 막 올라서 뭐 1달러당 2,000원을 간다. 1달러당 2,500원이 간다. 그리고 한국의 부채가 많아서 이 경제 위기가 아주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가서 우리 제발 달러 좀 달라고 애걸구걸할 때 일본이 뒤에서 지난번 IMF 때처럼 한국에 달러 주지 마세요. 이러면 미국이 안 줍니다. 미국은 일본 말 들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때처럼 한국이 자꾸 반일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이거 굉장히 신경 쓰는 겁니다. 일본 신문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한국은 교과서에 반일 감정을 심어주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 교과 내용이 너무 많다. 반일을 하는 한국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일본에서는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공급망 문제 한대라는 게 뭐 밀, 음식 이런 거, 석유, 원유, 에너지, 가스 이런 거 전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는 중국의 팬데믹 때문에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오르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수출 안 할래 이런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 나라에서 수출해주고 수입해오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 주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나만 먹고 살겠어. 라고 하는 지금 풍토가 있어서 밀 수출이 안 되고 가스, 러시아의 푸틴이 가스, 에너지 이거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죠.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파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은 지난번에 문재인 때 그 반도체 부품 일본에서 수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에서 요소수를 한국에 수출 안 하겠다 그래서 난리 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모든 자원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또 큰일 났다 이겁니다. 옛날처럼 이 자원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잘 지내면은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일본 바짓가랑이 붙잡고 야 친구하자 이러고 가야 되고 미국하고 손잡고 잘 가자 이러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주둔비 방위비 그거 50조 원으로 올려라 그러면 그래 50조 원 아니라 60조 원 올려줄게 이러고 말이죠.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으로 친일하고 친미하는 그런 노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겠냐. 윤석열처럼 이 좌파 생각을 갖고 있는 자는 그렇게 하기가 아주 어렵다. 윤석열이는 태생이 좌파라서 김대중 정신을 좋아하고 노무현 정신을 좋아하고 문재인에게 충성을 맹세한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한미동맹이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거 보면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굉장히 많이 틀리죠.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자, 바이든이 시진핑하고도 수준의 대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뭐 전화 통화를 한다는 거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북한과의 소통 문제를 중국과 논의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 문제도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신문 보도가 쫙 나왔는데요. 여기서 뭐 바이든이 하는 얘기는 그거겠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애초에 러시아가 목표했던 것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점령하는 건데 그거 아직도 못하고 있죠. 초반 공격 목표가 아직도 달성이 안 됐어요. 거기다가 푸틴은 그 뭐 암 수술인가 그거 받는다 그러고 푸틴의 건강이 지금 안 좋다 그러고 또 러시아의 쿠데타가 이거 날 수도 있다 뭐 이러고 말이죠.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푸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실패로 끝나게 되면은 중국이 대만 침공을 못 할 겁니다. 러시아가 실패한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싸워가지고 이겼구나.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야, 우리를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맞서 싸우면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이것이 대만에 이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시진핑한테 전화할 때 아마 뭐 그런 얘기도 하겠죠. 말로 뭘 못하겠어요. 의외로 지금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빨리 끝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다라는 거, 그거는 푸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 네 개 나라에서 요번에 그 회담 내용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회담은 원자력 발전, 2025년에 재개하는 원전 얘기, 알맹이 없는 거라 그랬죠.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거 뭐 커다란 의미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미지 그 정도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 일본하고는 대만 문제,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미국하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할 파트너가 안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일본을 대하는 미국하고 한국을 대하는 미국이 다르다. 일본을 더 파트너로 취급하고 한국은 이거 나쁜 쪽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한번 그냥 얼굴 한번 보여주는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계적인 문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문제는 일본하고 파트너십으로 하겠다. 중국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거.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 도발과 북한과 소통하는 문제도 한국 정부하고 하겠다라는 게 신문 기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문제 별 의미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이번에 한다. 굉장히 문재인이가 얼마나 5년 동안 망쳐놨으면 한국의 이미지가 이렇게 격이 떨어진 겁니다.